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회생 파산과 지금 한정승인하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상관이 있는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두 가지 관점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셔가지고 채무가 과다하게 많아진 경우를 내가 여러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채무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채무자. 자, 여러분들 내가 채무가 과대해서 내 중력 초본도 막 말소시키고 막 숨어 살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이 채무자분이 사망을 하시면 가족에게 이 채무들이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그러면 이 상속인들 분들이 이 채무를 안 받으려면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채무자분들이 나는 그냥 이렇게 내 이름 숨기고 이렇게 살면 돼 하면서 사는 건 좋지만 사후에 그게 이제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동안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일단 채무자 본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상속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다 보면 어떤 분이 사망을 하신 후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세요. 그래서 사망한 시점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가 과다하니까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이렇게 상담하고 의뢰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돈이 되는 재산을 적극재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망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 이거를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속은 이렇게 적극재산, 뭐 부동산이나 뭐 현찰, 뭐 이런 것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돼요.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이 누구냐면 직계 비속, 내 자식들하고 내 배우자입니다. 2순위 상속인이 누구냐면 내 직계 존속, 내 부모님하고 배우자입니다. 3순위 상속인이 뭐냐면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친척들이 되는 거거든요. 뭐 삼촌, 사촌 이렇게 상속이 발생이 돼요. 이렇게 상속이 방출되는데, 자, 한정승이란 게 이겁니다. 어떤 분이 사망을 하셔서 내가 상속을 받아요. 내가 상속을 받는데 상속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망자가 적극재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든지 이게 상속 재산이 있으면 그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또 망자가 갚아야 될 채무가 있다면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내 채무를 이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망자의 상속해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한테, 망자의 채권자들한테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한정승이에요. 이게 한정승인. 그 다음에 상속포기는 뭐냐면 망자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간에 나는 그거 전혀 상관 않겠다. 나는 그냥 상속에 대해서 손 떼겠다. 그러면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이렇게 안 내려오죠. 이걸 상속포기라 해요. 근데 한정승인 절차는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는 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되고, 한정승인은 이제 법원에 그 망자의 이제 상속인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망자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 뭐 예금, 뭐 보험 이런 것들을 다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를 해서 적극재산을 딱 기재를 하고, 또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망자의 소극재산, 갚아야 할 돈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소극재산으로 해서 다 기재를 해서 법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정승인을 허가한다 이런 결정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정승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결정문이 나오면 5일 이내에 전국 일간지에 한정승인 공고라는 거를 내야 되고, 채권자들이 파악됐으면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누구가 사망함에 따라서 채권자분들이 채권 액수를 신고해달라는 내용 주문을 채권자들한테 다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내서 했더니 망자가 남겨준 재산보다 갚아야 할 재산이 더 많아요. 이러면 나중에 무엇까지 해야 되냐면 상속재산 파산 신청까지 하면 됩니다. 법원에 다시 신청해서 망자가 5천만 원 남겨줬는데 갚아야 할 돈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분배당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개인이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그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안분배당을 시켜서 채권자들을 나눠줘.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근데 망자가 재산이 10원도 안 넘겨줘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 신청할 것도 없고 채권자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낼 때 아예 재산이 없으니 채권자들한테 배당해줄 돈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러면서 한정승인 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면 상속 포기는 내가 상속을 아예 안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아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 건데,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해요. 근데 사망 당시에는 상속인들이 뭐 이분이 살아생전에 너무 뭐 성실하고 돈 쓸지도 몰라서 아마 채무가 없을 거야 생각하고 한정승인 상속포기 안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떤 채권자한테 소장이 날라와요. 살아생전에 나한테 갚을 돈 얼마 있었으니 상속인 너희들이 갚으시오 하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이 망자의 그런 채무를 전혀 몰랐어요, 상속인들이.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해서 망자의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이 하기 힘드시죠. 개인이 뭐 이런 법률적 지식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법무사를 찾아서 의뢰하시면 그렇게 큰 돈 안 들고 한정 승인은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개인회생 개입하사를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안 하셔가지고 채무가 몇천 몇억이 생겨가지고 개인회생 개입하사 하신 분들 계세요, 진짜. 그 다음에 또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망자 사망한 이후에 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단순 승인이 돼요. 그러니까 한정 승인도 안 되고 상속 포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망이 일어나면 반드시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그 사망에 따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등등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빚이 된다니까요. 큰 빚. 얼마 전에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망자가 사연이 복잡했어요. 망자가 남자분이셨는데 이혼을 안 했는데 아내 여자분하고 아들분이 사이가 안 좋았고, 한 분은 경상도, 한 분은 전라도에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경상도에 사시는 배우자분은 망자의 통장 자체 이런 거를 그냥 인출하고 사용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한정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200 찾았는데 갚을 채무가 한 4천, 5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인 회생을 문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한정승인 상속 포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에 또 그 과정 내에서 단순한 법률의 실수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이래서 단순승인이 되면 그 채무도 다 안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시게 되니까 반드시 저 같은 전문가를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